안녕하세요. 오늘은 하지 정맥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을 보면 심장에서 혈액을 뿜어내면 이것을 실어 나르는 동맥이 있고, 쭉 가서 끝에 가면 가느다란 모세혈관이 되고, 이 모세혈관의 역할은 세포에 영양분과 산소를 주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은 회수해요. 그런 다음 이 모세혈관이 모여서 정맥으로 연결되고 심장으로 다시 혈액이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혈관은 크게 보면 동맥, 모세혈관, 정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맥은 다시 세분해서 보면 피부 바로 아래에 있는 표제정맥이 있고, 이것이 눈으로 보이는 혈관이에요. 그리고 근막 아래 깊숙한 곳에 있는 정맥을 심부정맥이라고 하고, 이 겉에 있는 표제정맥과 깊숙이 있는 심부정맥을 서로 연결해주는 혈관을 관통정맥이라고 해요. 정맥류에서 류라는 것은 혹처럼 확장되어 부풀어 오른 것을 말하고, 이게 주로 혈액 흐름이 안 좋은 하지 쪽에서 생기기 때문에 하지 정맥류라고 하는 거죠. 심장에서 혈액이 나갈 때는 심장의 펌핑 힘으로 나가는데, 나간 혈액이 정맥을 통해서 다시 돌아올 때는 밑에서 따로 펌핑해주는 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심장 쪽으로 올라오던 혈액이 다시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정맥에는 판막이 발달해 있어요. 하지정맥에서 심장으로 혈액이 되돌아올 때는 주로 종아리 근육의 쪼임으로 정맥혈이 올라오는데, 이것을 밀킹 액션이라고 표현해요. 밀킹 액션이 무슨 뜻이냐면요, 밀크가 우유죠. 젖소에서 우유를 짤 때 쭉쭉 잡아당기면 우유가 쫙쫙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걸을 때나 운동할 때 종아리 근육이 쫙쫙 조여주면서 정맥 혈액이 심장 쪽으로 올라오고, 올라오던 혈액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판막이 막아주고, 그렇게 해서 전신 혈액이 순환하게 되죠. 그러면 하지 정맥류는 왜 생기느냐? 이게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누적되어서 생기는데, 그 단계를 보면 첫 단계는 밀어 올려주는 밀킹 액션이 약해지면 정맥 혈류가 오래 정체되겠죠. 소파나 의자에 오래 앉아있거나 비행기를 오래 탄다든지 이런 것들이 반복 누적되면서 혈류 흐름이 정체되고, 두 번째 단계는 장시간 정체되는 일이 반복되면 정체된 혈액이 혈관벽을 압박하게 되고 혈관벽 기능에 장애가 생기고 혈관 탄력성을 나쁘게 하죠.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정맥 내 판막까지 손상되고 기능 장애가 유발되면서 혈액이 계속 머물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정맥 혈관이 시퍼렇게 울퉁불퉁 튀어나오는 하지 정맥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발병 원인은 1차성 원인과 2차성 원인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1차성 원인은 유전적 소인이 40에서 50% 정도 되고 여성이 서너 배 발병률이 높아요. 아무래도 종아리 근육이 남성보다 발달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고 활동량도 적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임신이나 비만 시에 정맥 혈관을 압박하기 때문이고, 고정된 자세로 오래 있다든지 정맥 혈관벽이 약해지고 탄력성이 저하된다든지 근육을 조여주는 데 필요한 힘이 약하거나 근육 세포 내 필수 미네랄이 부족해도 하지 정맥류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1차성 원인이라고 합니다. 2차성은 외상이나 심부 정맥에 혈전이 생겨서 피가 올라오지 못해 하지 정맥류가 생기는 경우를 말해요. 치료법으로는 아주 심한 중증이면 수술적 요법을 해야지만, 심하지 않은 경우는 한방요법과 세포교정요법으로 호전시킬 수 있어요. 한방요법은 체질마다 다르게 처방을 구성하게 되고, 영양요법은 약화된 정맥 혈관벽을 탄력 있게, 또 판막 기능을 강화 회복시키는 항산화제와 밀킹 액션 강화를 위한 필수 미네랄 보충과 혈전 생성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방향으로 하면 상당 부분 호전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천약사의 건강과 이야기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